자,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아까 말했듯이 두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심을 받아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 나라들이 너 때문이야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두 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죠. 시진핑은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린 지도자다. 너무 대단한 멘탈. 네. 이게 실제 관영통신에서 뽑고 있는 기사 제목이에요. 이 코로나 위기에서 중국을 구해냈고 이제 주변국들을 구해주러 중국이 간다라고 하는 선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태가 이제 확산이 돼서 아까 얘기한 이탈리아나 뭐 이란은 당연히 도와주겠지만 누구나 이제 그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기댈 때가 중국밖에 없고 중국도 모른 척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서 누가 중국 잘했다고 박수 칠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중국이 지금 멱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코가 깨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것도 트럼프가 한창 재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미국 안에는 치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연구소나 특정 의료진이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대량으로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줄 수 있는 시설들이 미국에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들의 대부분,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이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면 현재 미국은 지금 있는 감염병 사태를 치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 설비도 못 갖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썰이거든요.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있을 거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예상 썰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건 이제 제 주장이 아니에요. 미국의 웹미나라고 하는 웹 메디칼 관련된 인터넷 포털이에요.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앞으로 병원협회에서 나온 이 웹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향후 2개월간 5월 달까지 미국 안에서 9,6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 9,600만. 네. 인구의 4분의 1이죠. 그리고 4,800만 명의 입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90만,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 190만 명은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4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의 의사협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사태가 생기고 정말 2달 후에 이와 같은 미국 안에서 팬데믹 사태가 온다면 미국 대선 의미가 없어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네. 언제든지 미국에 있는 연방자치주들은 중앙정부의 반기를 두고 독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이. 캘리포니아가 트럼프를 못 믿겠다. 트럼프 갖고는 지금 있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비용과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민은 우리가 살리겠다. 우리 이제부터 미국 소속 아니다 하면 미국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난다고 치면 지금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USA의 존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니.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50억 달러 사기로 한 거 어떻게 이런 얘기 꺼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니네 바이러스 그거 니네가 지금 전 세계에 패기치고 있는 거잖아 라는 입장으로 중국을 조롱했던 미국이 지금 중국이 만들어주는 백신이나 마스크가 없으면 자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지경까지 코너에 몰려있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전세 역전인 거지. 트럼프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진핑에게 다시 이 일종의 화해 제스처 내지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실제적으로 방역용품의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안에서 마스크 한 장에 12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지만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그 미국에 있는 마스크 다 중국이 사다 날랐잖아요. 그렇죠. 원초의 중국제죠, 그게. 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논리를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음.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MBC 보도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마스크 생산과 수입 유통을 거의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점 매석의 경우처럼 여기에 대한 수요 물량을 중국인들이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류의 의혹일 뿐인 거예요. 아니, 본질은 모르지. 의혹이라고. 밝혀졌어? 아직 증거 없잖아. 중국 애들이 어디 멕시코 국경에다가 뭐 수천만 장 숨겨놓고 미국에 안 주고 가격 올리고 있대. 증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정황 충분히 있다는 거죠. 미국 안에 펄프 공장이 없으니까. 마스크 공장이 없는 게 아니라 펄프 공장 자체가 없다니까. 중국산 펄프가 아니면 미국 안에서 생산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중국에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한테는 팔 물량이 없다면서 우리나라한테는 500만 장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뭔 의미일까요? 진단키트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원자재를 무제한 공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나라한테 시진핑이나 중국 정부가 막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뭘까요? 이거는 지네가 도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훌륭하게 극복해냈다. 한국 봐라. 중국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지 않니라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내 도움 필요하지 않아? 나 이거 지금 꽉 잡고 있어.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비롯한 생산 시설, 백신 시설 다 우리가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동안 중국한테 뭐라고 했던 거, 서운하게 했던 거, 니들 전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숟가락 얹기를 한국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준다 그래도 사실 좀 찜찜해. 지금의 100만 장씩 왜 지금 줘? 주려면 좀 일찍 주든가. 그것도 창고에 있던 거를 주면서. 맞아. 왜? 갑자기 지금 500만 장을 준다 그래. 우리 2천만 장씩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면 그거 어떻게 또 풀 거야? 우리 생산 라인에 잘 있던 거 500만 장 수입해다가 어디다 또 이게 혼선을 주려고 지금 500만 장을 줘. 그냥 일본에다 비싸게 파세요. 트럼프한테 주고, 곡물값하고 까시든가. 시진핑 아저씨 여기서 그동안 해온 짓거리 있는데, 지금도 그 중국이 내고 있는 데이터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상황에서 어물쩡 한국에 묻어가가지고 밑으로 해서 코로나 극복국 지위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뜯어말려야 돼요. 다른 나라는 인정 안 할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랑하고 댕길 거거든. 그리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축적하고 있는 치료 기술, 뭐 진료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들, 지금 치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 뭐 유전자 분석 코드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단기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싶을 만큼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경탄인 거야. 응? 이게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지금 호주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그대로 가져가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잘 이용하고 안 돼. 있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는 사람 안에 앉혀놓고 일단 이제 등록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검체를 해가지고 키트를 받아서 그 키트 자료를 내가 보관하고 그 키트 자료에 맞춰 나중에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검출 성능이 우수하고 반응이 빠르고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주민등록 데이터가 보존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라든지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후 관리할 수 있는 그 보조 장치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보미 작가한테 그 뉴욕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 나왔네? 이 사람 찾아가지고 빨리 격리 조치 취해야 되는데, 근데, 나 격리 싫어. 그러고 샌프란시스코로 날라버리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찾을 거냐고.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 찾아 미국에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맹점들과 시스템에 그 복합돼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또 매뉴얼을 비롯한 뭐 이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제 진단 시약은
가짜라는 거야. 실패한 물건이라는 거지. 지네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는 진단시험이 불량이었던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 있게 양산해가지고 우리 씨앗 갖고 양산해가지고 뿌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 가짜예요. 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산하려고 했더니 공장을 돌릴 데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순간 트럼프도 멘붕인 거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야, 그거는 그냥 감기만큼도 위험하지 않은 거야. 조금 쉬고 사람들 안 만나고 조금 쉬고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열병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로 갖고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문제 삼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외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키트에 대한 문제나 진단 방법에 대한 문제를 트럼프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아까 얘기한 듯이 이 주지사들,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지사들이 자기 자신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뽑히는 게 아니잖아. 주지사도 선거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가 안 도와주면 바로 배신 때리는 거야. 주지사들은.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이나 이렇게 돈 많은 주 같은 경우에는 진즉부터 독립하고 싶었어. 내 뭐 때문에 내 돈은 내가 훨씬 많이 버는데, 우리 동네에서 많이 버는데, 저 가난한 오하이오나 유타주까지 다 내 세금으로 매겨 살려가면서 합중국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지역 이기주의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리고 억지로 그걸 정치적으로 막 협박하고 잡아 누르고, 그걸 구테타 행위라고 막 비난하고, 트럼프가 군인들, 정부군들 소집해갖고 말 안 듣는 캘리포니아 주지 협박하고 이런 실제 이전 거나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가 쥐고 있던 미 합중국에 대한 지휘권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찌 보면 주한미군 훈련이 취소되자마자 이 훈련을 미국에 가서 하자. 미국에서 한미 주한미군 훈련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일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면 그 군대를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미국 안에는 미군의 군대가 없습니다. 방위군만 있지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군대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러한 지역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진짜 미군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들을 본토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대 여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열일하네요. 네. 자, 이러한 변화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확진 사태가 나오면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축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사실상 전 세계 경제 60%를 차지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이제 저성장으로 떨어지고 유가가 저렇게 이제 주저앉은 것도 미국과 중국이 그 성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소비가 줄 거기 때문에 저렇게 예상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경기를 어떻게 살려낼까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금융경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포화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년 3, 4분기를 날렸잖아요. 1, 2, 3월을 다 날린 거예요.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동안 뭐 지금 대구나 우리가 자영업자 겪는 아무것도 아니지. 걔들은 인구 14억 인구 중에 4억 인구 이상이 이 방역 때문에 잡혀 있었고 이 방역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고 3개월 가까이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들이나 미수금으로 해서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에 없었던 엄청난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성에 34조 위안에 달하는 PJ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지. 무상으로. 공짜로 못 주니까. 대출해준다는 거지, 우리말로. PJ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야. 이 34조 위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중국 전체 GDP의 3분의 1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4,8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2배죠. 4,800조 원을
돈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2008년도에 역대상 가장 큰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쓴 돈이 4조 위안이었어요. 그때 2008년이요? 네, 2008년에 4조 위안을 써서 이 4조 위안으로 10%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찌 됐거나 뭐 어떤 허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법무부가 똑똑한데 하여튼 10%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34조 원을 투자한 이 위안이에요. 4,800조 원을 처발른다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부양 효과를 볼지는 알 수가 없어. 미지수인 거야. 왜? 그 돈이 돌아가가지고 막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면 중국 경제가 확 일어날 것이고 이 중국 경제에 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따라서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 아베노믹스 하듯이 돈을 찍어내서 엄청난 돈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정말 이 정도의 부양책은 인류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야. 근데 그만큼의 돈을 풀어버린다고 치면 중국은 돈이 돌겠지만 외국에서 중국 돈을 바라보는 특히 중국 돈과 달러의 어떤 그 화폐 가치는 몰라 2배? 3배? 가까이 지금보다도 환율이 치솟아 오를 수 있다는 거지. 달러가? 그렇지. 왜냐면 중국 돈을 많이 찍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경기를 올려보려고 하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보려고 약달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정책에 치명타를 맞게 되고 미국 경기를 비롯한 선진국 경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카드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저질렀으니까. 음. 왜냐면 이제 트럼프도 지금 자꾸 연방준비위원회 압박해가지고 금리 떨어뜨려가지고 돈을 좀 풀라 그랬는데 시진핑이 먼저 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뒤늦게 같이 풀어도 효과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싼 가격으로 이거 보조금이나 뭐 같은 형태로 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수출을 본격화하게 되면 중국하고 겹쳐 있는 비슷한 경쟁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거의 못 견디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만 살겠다고 하는 일종의 투자 방안을 꺼내놓고 미리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야, 이 환율 조작국 새끼들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 경제 어떻게 되려고 니들만 살면 다야? 라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금 방역 문제가 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그걸 알고 시진핑도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시진핑 한다고 하니까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내후년에는 이제 정권을 내놔야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정권 영장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트럼프나 뭐 이탈리아 사정 볼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저지르긴 저질를 건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떨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국 분위기도 사실 별로 안 좋거든. 중국. 이러한 자국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중국 안에서 예상될 수 있는 몇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중국이 이제 지폐를 활용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 머니 같은 걸로 우리로 말하면 현찰을 찍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핀테크 구좌에다가 중국이 각 개인들한테 실명을 갖고 있는 개인들한테 우리 무슨 보너스 포인트 찍어주듯이 그 포인트를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포인트요?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넣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이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쵸.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돈을 통해 가지고 중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중에 유일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사주라든지 개미들이 갑자기 생긴 돈을 갖고 중국 증시에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갈 곳 없는 금융자금들이 중국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원하는 바를 얻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도 쓰기가 힘들다는 거고 이 코로나를 해결했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될 거냐? 한국의 모범 사례를 따라라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처럼 검진하고 경증, 중증 환자 분리하고 치료 환자 기준들 이만큼에서 이 정도 치료돼야 치료된 겁니다라는 확증 안에서 사람들 풀어주고 나중에 추후 관리하고 재검해주고 이렇게 사람들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하고 또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양책들 추경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나 사람들한테 PJ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투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 모델대로 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이 우리를 좋은 예로 내놓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처럼 해야 된다라는 예를 하고 나는 이거를 먼저 했어. 그래서 이 노하우가 한국한테 옮겨간 거야. 라고 우기는 거지. 아, 우리도 했다고 먼저. 우리가 한 걸 보고 한국이 따라하는 거야. 얘네들 수법이 그거야, 옛날부터. 못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앞세운, 그러니까 한국의 모범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돈이 필요하거나 보건물품이 필요하거나 약품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그 수요들과 거기에 공급되는 양들을 중국 애들이 독식하려고 든다. 중국이 지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세계 경기 어차피 어려울 거니까 방역이라고 하는 아이템 또 우리나라가 가지는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지금 이 지구상의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배워야 할 핵심적인 일종의 프로젝트고 자산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례가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제 표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을 꾸준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개인위생 잘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지금 신천지 출신인지 모르고요. 신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서 건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누구한테서도 옮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강인한 자기방어 태세를 먼저 갖춰야 돼요. 네, 냉정하게. 저 진짜 손 잘 씻잖아요, 작가님. 확진자잖아요, 당신은 어차피. 네. 이미 끝났겠지. 작가님. 근데 오늘 일본 안 해요? 일본 안 할 거야. 나도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6시가 다는 어떻게 더 해요? 아니, 그럼 나 진짜 그 얘기는 짚고 가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강경화 장관께서 그 주일대사 불러서 이제 초치하는 장면이 저는 그렇게 통쾌하더라고요. 몇 번을 리플레이 사실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를 부르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국격인 거거든. 일본해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그 대사를 장관이 불러서 혼을 내는데 옛날에는 그 얼마 전에 그 지소미아 사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너는 말해 나는 듣는다. 뭐 이런 태도였거든. 주일대사가? 네. 근데 지금 주일대사는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전부 그 질책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장면 보셨어요? 저는 그 폴더 인사의 정석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맞으러 들어온 애가 극진한 예를 다해서 우리 외무장관한테 고개를 숙이더라니까. 지금 얘도 아베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자국이 위기 상황인 건지를 안다고 다른 사람들은. 트럼프도 버티고 있지만 안다니까. 강경화 장관님은 정말 리스펙트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호한 자세, 그 강경한 자세, 그 주일대사 울겠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건 그 강경화와 주일대사를 해가지고 SNS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화면들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것만 봐도 조금 그 내려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많이 풀리실 거예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외교부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에 입국 금지하는 국가는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라서 투박한 조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들하고 다 통화해봤다. 그랬더니 자기네 국가 방역 시스템이 너무 허술해서 혹시라도 이런 감염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이 오해를 살까 봐. 이거 진짜예요. 한국민이 피해를 볼까 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민의 감염이 위험되는 게 아니라 한국민이 왔다 가는 걸로 해서 간염했다는 의심을 받으실까봐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그쪽 외무부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상입니까? 국내 바이오 업체에서 지금 개발한 의약품, 그러니까 치료 백신이요. 키트 말고 네. 치료 백신이 이 병원에서 지금 확진자에게 투약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불과 한 5일이 안 된 사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신 투여를 받고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걸 이제 극복해내게 된다고 치면 확진 사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종의 임상이 되는 거예요. 뭐 예전 같으면 뭐 FDA 승인 받고 뭐 식약청 심업 복사 지금은 전쟁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실전 치료에 투입이 될 거고요. 우리가 실전 치료에서 효과를 본다면 세계가 앞다투어서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제 환자한테 사용되고 있는 임상시약 의약품이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검증받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의료 한류의 서막. 네. 다행히 이 업체가 특별하게 뭐랄까요, 그 코스닥에 있는데 상장돼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찾아서 주식 사시려고 하지 말고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 투자하세요. 왜? 이 회사가 다 못 만들거든. 네.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그거를 대량 복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 야, 올해 인류를 구하는 팔면서도 감사 인사 받는 한류 상품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 70개 국가가 현재 CJ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진단키트 요구를 받고 있고요. CJ도 이제 조금씩 수출 물량을 감안해서 물건들을 샘플로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하고 생산 공정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출이 급하게 이제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주가가 막 5%, 7%씩 막 빠지는 이 폭락장 중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주식만큼은 진짜 독야청청하게 잘 나가시더라는 거죠. 홍 작가님이 생산해요.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제가 파는 거는 하고 싶은데, 저 너무 힘들어요. 파는 거는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생산업체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되더라도 판매에 대한 승인과 관리는 더 이상의 매점 매석이 아니고 너무 고가나 또 불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기 위해서도 공적 기관이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참여하는 기업들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 보세요. 우리 마스크 회사들처럼요. 이제 이 사업은 지금의 이 팬데믹이 가라앉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탑 브랜드가 되는 겁니까? 방역 제품에서의 애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품이. 네. 우리나라 대구를 취재했던 그 ABC 방송의 기자들이 우리 국민성에 가장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공황 상태를 볼 수가 없다. 사재기도 없고. 오, 맞아. 폭동도 없고. 그런 간염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도 공포가 없다. 이러한 절제심을 본 적이 없다. 이게 한국인의 긍지인 겁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선진국 볼까요? 병원비 엄두를 못 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미국. 뭐 중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고. 지금 이제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이제 원래 이 나라가 섬나라기 때문에 생필품 부족이 생기면 진짜 애들은 못 구하거든요. 난감하지. 네. 화장지, 인스턴트 식품, 생수를 사기 위해서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트에서. 강도 호주가 그 정도 된다니까. 근데 왜 일본 가짜뉴스가 거기까지 날아간 거야? 지금 뭐 이란 같은 나라는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면 사용을 시킨다고 하는데 매점 매석할 마스크가 없어요. 맞아. 네. 이탈리아 의료 시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의사 어디 갔어 하고 폭동이 나고 있습니다. 낮에 실컷 폭동하고 저녁 때는 왜 축구하네 이러고 또 폭동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고요. 한국은 이제 효과적인 제휴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그 신천지하고 연관된 교인과 주변인으로 밝혀졌고 일반 확진자의 숫자가 이제는 10명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어디서 튀어나온지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만 아니면 이상한 모임이나 기도회나 공개적인 집회만 아니면 이러한 공공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막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처리하고 이거를 해결하게 된다면 한국의 바이러스 제어 기술, 진단 키트, 검사 기법, 그 다음에 방역 기술, 뭐 다양한 시스템, 그 다음에 국민 통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손실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도 전 세계가 전부 다 공유를 요청하는 한류 특등 상품이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뽕이 흘러 넘치는 방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5시 58분이나 됐네요. 네, 방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기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게 용구나, 대단하구나라고 충분히 여러분 자부심 가질만 하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환자인데 고의로 이걸 퍼뜨리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취해야 되고요. 어디에 가서 고의로 자기 감염 상태를 미필적이 아닌 고의를 통해 가지고 감염시킨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에 이겨야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네들은 한 번도 다른 지역의 정치인을 뽑아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뽑아준다는 지지세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고 교만한 사실상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이 국가에 백해무익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자가 사실 거의 정체 상태예요. 노딱을 맞으면 이 인터넷 추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계속 방송을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천 영상이 뜨질 않아요. 새로운 유입자가 없다 보니까 뭐 추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을 꼭 들어야 될 나쁜 정보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권유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공유 퍼나르는 거. 오늘 방송 마치고요. 보미 작가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